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도저히 이해하려 애를 써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역지사지의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도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미안하지만 저도 같은 말을 해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작전에 실패해 부하들을 잃은 지휘관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떠들어댈 수 있는 걸까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인 전시 상황의 국가인데요. 전시 상황의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맞는 겁니다. 북한 도발이 맞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의 공격으로 속수무책으로 부하를 잃은 지휘관이 뭐가 잘났다고 이 유세를 떨어대고 있는 걸까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저와 생각이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일 수는 없겠죠.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100% 존중합니다. 지난 5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당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해촉을 촉구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냐라며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소 과격한 발언이라고 해석됐지만 권 대변인의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이래경 내정자의 과거 논란이 된 발언을 비판한 최 함장에 대해 대응 차원에서 했던 개인적 발언이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이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백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이제 걸어가는 중간에 뭐 이렇게 개인 기자가 이제 사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백브리핑이라고 하거든요. 있죠. 근데 아마 권칠승 수석님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뉴스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장수, 함장 아니면 장군 보통 이런 우리 혁신위원장 문제가 있었을 때 또 당대표가 또 그 사의 표명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권칠승 수석이. 권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고위전략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래경 내정자에 대해 당 안팎에서 해임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권 수석 대변인은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가,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덧붙여서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군대를 다녀온 남자라면 누구나 수긍이 가는 발언이었습니다. 권 수석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민주당 당직 인선과 관련해 천안함 유족 및 생존 장병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6일 현충일 추념식 이후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대표가 모두 모인 현충일 추념식장, 행사 이후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항의했는데요. 최 전 함장이 천안함 자폭설로 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을 비판하며 이 대표의 입장을 요구한 걸 두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몇몇 기자들에게 한 말을 듣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이 왜 저러고 돌아다니는 걸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지적에 왜 자가발전하며 분노하는 걸까요? 정권이 바뀌니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사라진 걸까요? 이를 틈타 국힘당은 대야 공세를 시작했는데요. 김기현 국힘당 대표는 반헌법적 언행으로 대변인직 사퇴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며 윤리특위를 통해 중징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권칠승 대변인의 말이 정녕 잘못된 말일까요? 언제부터 작전에 실패한 군인이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였나요? 누가 천안함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까요? 국힘당의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선관위는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라고 하고 국힘당이 어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선관위를 흔들어댔습니다. 오늘은 의총을 열어 선관위를 흔들어댄다고 합니다. 경고하겠습니다. 경제가 최악입니다. 세수가 마이너스 34조 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국힘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세요. 국힘당은 의총을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세요. 선관위 흔들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승만 시대의 부정선거 개입 이후로 이런 개입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다시 추진한다고 6일 한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을 완전 제외시켰는데요. 매체는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이듬해 예산 요구안을 받은 후 심의를 거쳐 8월 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며 소관부처가 폐기한 예산 사업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습니다. 지역화폐로 통용되는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처음 도입해 이재명표 예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지역화폐 예산 모두를 깎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화폐는 당초 지자체 예산으로 하던 사업인 만큼 원래대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정부는 올해 역시 같은 이유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끊을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2022년도 예산의 절반인 3,525억 원을 되살렸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의무 지원하는 법안을 올해 3월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재추진 보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는 초부자는 특권 감세, 서민은 쥐어짜기, 골목 상권 자영업자는 죽으라는 얘기로 들린다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모든 문재인 전 정부 탓을 해대더니만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검증된 정책마저 무조건 없애고 지우기에 나섰는데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진심 한심한 정부, 이걸 4년을 더 버텨야 한다고요?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가상자산 집계 좀비속 공개를 제안합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부분 최고위원이 민주당 이익공동체로 추정한다는 위믹스 코인의 발행사가 위메이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위메이드는 국민의힘에 더 자주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국회의원 본인의 재산 신고만 하기로 했을 뿐 집계 좀비속의 신고는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의 가상자산을 감추려고 국회의원 본인만 공개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의구심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개 제안 드립니다. 집계 좀비속의 가상자산의 공개를 내년으로 미룰 게 아니라 지도부만이라도 지금 당장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대통령실 초대도 못 받는 국민의힘 지도부지만 솔선수범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